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86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주요 징조 가운데 이 시간에는 11번째 공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또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공예는요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일간지 신문을 비롯한 방송사들의 중요 뉴스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1976년 영국 observer 잡지는요 인류의 7가지 적으로 인구 폭발, 식량 부족, 자원 부족, 환경 파괴, 핵 테러리즘, 인간의 손을 벗어나가는 테크놀로지, 도덕적 퇴폐, 이렇게 7가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공해로 인한 무서운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미 현재 전 세계가 각종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이러한 피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오염이 되는데요. 그 오염된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마지막 때 말씀이 타락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또 육적으로는 각종 공해로 인해서 강물과 물샘들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요.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요.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이는 영적으로 마지막 때 진리와 영적 생명이 사라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육적으로는 스모그 현상과 같은 공해, 이 공해가 발생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일 보도되는 공해 관련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공해로 더할 나위 없이 더러워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대망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가서 수질 오염인데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인데요. 자, 유엔은 2007년 현재
지구촌에서 물 부족으로 하루에 2,500명의 어린아이들이 숨져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500만 명이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요. 세계 인구의 20%인 12억 명이 식수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만 개 이상의 인구 증가까지 겹치면서요. 물 부족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요. 13억 8,500만 세제곱미터이지만요. 97%는 바닷물 같은 짠물이고 담수는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요. 전체의 0.0272%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또 총량은 일정하지만 인구는 지난 1950년에 25억 명에서 1990년에 53억 명으로 2배 이상 늘면서요. 물 소비량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엔은 2025년에 83억 명, 2050년에는 100억 명까지 인구가 늘면서 지구촌의 절반 이상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지구의 지하수는 지표수의 40배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는 약 30억 명의 인구가 위생급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일 5천 명의 어린이들이 더러운 물로 인한 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하수위는 매년 1mm씩 채워지는데 비하여서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수위를 1m씩 하강시키기 때문에 수만 년간 걸쳐 생성된 이 지하수가 불과 수십 년 만에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은요. 지하수의 고갈 위기 외에도 수질 오염의 가속으로 인류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에서는 또 조차 생수 저장량이 1% 선에 불과하고요. 그나마도 오염이 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관련이 됩니다. 자, 세계 지하수의 69%를 관계용으로 23%는 발전용으로 사용을 하여서 지하수의 고갈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만도 지난 20년간 전국에서 개발된 시추공이 약 60만 개에 이를 정도가 되어서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추공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륙의 물에 대한 오염인데요. 그 다음에는요. 이처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자원의 고갈을 초래한다면요. 합성세제의 남용과 마구잡이식 버리는 생활하수의 증가, 농축산 폐수 등의 증가는요. 수질을 급속히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염의 주범인 공장 폐수는 전체 폐하수의 31%의 오염 비율을 보이고요. 생활 폐수는 전체 폐하수의 68%의 오염 비율을 보이고요. 농축산 폐수는 전체 폐하수의 1%의 오염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4대강 유역의 67개 공장 중에 66%가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강은 죽은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강 유역 곳곳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물고기의 떼죽음, 곤충이 자취를 감추는 등 생태계 파괴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요. 1천만 분의 2 정도의 농도에서도 합성세제는 간장세포와 적혈구를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 농축산 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분뇨 처리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서 이를 강이나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수질의 오염을 급속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의 오염인데요. 자, 수질의 오염으로 인한 중병 현상은 바다로까지 먼저 번져서 이제 공업 폐수의 바다 유입으로 온갖 바다 생물
생물들도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요. 또 바다 주변에 지어진 핵발전소, 또 바다를 통로로 운송되는 대형 유조선 등의 사고 등도 끔찍한 공해 물질을 바닷물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는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대륙 곳곳에서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해류가 대규모로 순환하는 곳에 이르면 쓰레기도 그 길을 따라 모입니다. 해양 쓰레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를 섬으로 부르는 해양학자도 있습니다. 해류가 순환하는 곳은요, 지구상에 크게 5곳인데요. 그 중에 쓰레기 섬이 포착이 된 곳은 2곳입니다. 한 곳은 북대서양에 있고요. 태평양 대쓰레기장은 처음 발견 때는 7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크기였는데요. 현재는 140만 제곱킬로미터로 커졌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북대서양 쓰레기장의 규모도 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능의 오염인데요. 자, 문화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발명된 이 방사능도요, 금세기 말에 이르러서 원자력 발전소의 난입으로 시한폭탄처럼 종말을 재촉하는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핵 원자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는 멜트, 피부병, 피부암, 백혈구 감소, 빈혈, 궤양, 생식불능 등의 각종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전 대책 없이 세워지는 온전히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자, 영광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2차례에 걸쳐서 기형아를 신고하였는데요. 문해아, 기형아로 유전병이 없어도 환경 오염으로 기형아가 출산됨을 뚜렷하게 확인시켜준 전례입니다. 자, 푸른 지구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세계 열강들이 펼치는 핵실험 때문인데요. 1945년 미국이 최초로 핵실험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실시된 핵실험은 약 2,400여 회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최초 1945년에 실시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30회, 그 다음 러시아는 194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715회, 프랑스는 1960년에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해가지고요 210회, 그 다음 영국은 1952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45회, 그리고 중국은 1964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45회, 또 인도는 1974년에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를 해서요 지금까지 3번, 그리고 파키스탄은 1998년에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2번, 자, 북한은 2006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방사능은 인류에게 유익도 주었지만요,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는 지구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뿐만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을 인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 농작물 및 토양 오염인데요. 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에 일본 정부가 각국 선수들의 머리카락에 수은 함량을 측정한 결과요, 소독이 0.1 ppm, 영국이 1.5 ppm, 미국이 2.5 ppm, 일본이 6.5 ppm으로서요 일본인은 서독인의 65배에 달하는 수은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각국이 헥타르당 살포한 농약과 수은 함량이 정비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통계 자료가 나와서요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자, 소독은
수은 함량이 0.1ppm의 농약 살표량은 6g입니다. 영국은 수은 함량이 1.5ppm의 농약 살표량이 6g이고요. 미국은 수은 함량이 2.5ppm의 농약 살표량이 25g, 일본은 수은 함량이 6.5ppm의 농약 살포량이 730g입니다. 자, 이렇게 기계 영농화의 시작은요, 곡물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요, 인류의 건강에 적신호를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농산물의 모양이나 빛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뿌려지는 농약이 인류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연구진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이 즐기는 채소와 과일의 48%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발견되었고요. 제초제를 사용한 농부는 일반인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6배나 높았고요. 정원용 농약을 사용하는 집의 자녀들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은 7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요, 미국에서 허용된 농약의 80%가 암 발생 유무에 대한 실험을 거치지 않았고요. 60%는 기형아 출산을, 90%는 유전적 돌연 변이를 초래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농약의 사용량은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단위 면적당의 8.38%의 놀라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땅의 피해를 초래한 또 다른 주범은요, 산업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인데요. 1,200만 서울 인구가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요, 트럭 3,000대 분량이고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요, 2.4kg. 우리나라 전체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요, 10만 톤. 그러니까 4톤 트럭 곱하기 2만 5천 대 분입니다. 이처럼 산업 폐기물 및 가정용 쓰레기의 배출은요, 공해를 유발시키는 또 다른 오염의 주범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자, 지금 시대에 되어질 그런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기 오염인데요.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탄산가스의 증가, 그리고 기온의 상승 요인인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어서 지구가 위험하다는 환경학자들의 주장은요, 어제 오늘에서야 들리는 것이 아닌데요. 자, 이제는 눈으로, 코로, 그리고 온 몸으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례로요, 실제로 멕시코시의 경우 인구 1,900만 명의 거대한 도시에 360만 대의 차량이 뿜어대는 매연으로 말미암아 앙산가스로 인한 오존 농도가 서울의 10배나 됩니다. 이는 하루 2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에 비교될 정도인데요. 또 1987년 2월에는 하늘을 날던 수천 마리의 새떼가 돌연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새들의 폐와 간에서는 다량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 엘니뇨 현상은요,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 가뭄, 폭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농경지 유실 등 경제 손실을 가져다 준 외에도요, 홍수로 인한 각종 전염병을 창궐시키고 있는데요. 또 모기나 파리와 같은 해충의 서식을 도와서 각종 전염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런던 등 유럽 지역의 오존층이 10 내지 20%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연세대 천문대 기하과에서는요, 서울 상공의 오존 농도가 7.6%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중국 과학원에서는 북경 상공의 오존층 예년에 25%가 관측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기상기구 WMO요,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가 65%라고 했고요.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시베리아
상공 정상치의 35%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오존층이요. 그리고 또 세계기상기구에서 2011년도 3월 달에 북극 오존층의 40%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자, 대기 오염은 결국 오존층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존층이라는 것은 지상 16에서 18km의 사이에 성층권이 형성된 일종의 보호막인데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투사되는 유해 자외선을 거의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요. 이처럼 중요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자원의 보고인 남극상공의 오존층 파괴를 제일 먼저 관측한 것은요. 남극과학기지에서 1982년에 영국의 과학자들에 의해서였는데요. 그때 오존층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10% 이상의 오존 농도 감소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하였지만요. 이제는 그 규정이 무색해될 만큼 오존층의 파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존층이 1% 감소할 경우에 지표에 닿는 자외선의 양은요 2%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2003년 가을에 남극 상공의 성층권에 생기는 오존 구멍의 넓이는요, 남한 면적의 280배가 넘는 2,8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UNEP에 따르면요, 1992년 오존량의 10%가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전 세계 피부암 건수가 26% 증가하고요. 백내장에 의한 실명은 매년 160만에서 175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미국 환경보호청은요, 자외선 양이 오는 2075년까지 지금보다 120%가 증가하게 되면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약 4천만 명이 피부암에 걸리고요, 그 가운데 8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 경제적인 피해도요 3,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는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가요, 지상 대기층의 화학 반응이 활발해져서 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요, 건축물은 나무 등 건축 재료의 부식과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식물은 성장 저해 현상으로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로요, 콩 이런 곡물류의 수확량과 품질이 저하됩니다. 또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에 사람의 눈은요, 오존량 10% 감소 때 연간 160 내지 175만 명의 백내장 환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부는요, 오존량 10% 감소할 때 백인의 경우에는 피부암이 26% 정도 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바다의 생태계는요,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하고요, 바닷속의 먹이 연세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은요,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는요, 면역력의 저하로 헤르페스나 말라리아 등의 질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지구상에 팽배해진 공해의 심각성은 말로 다 옮길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러다가 인류 스스로 공멸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 이를 보고서도 어찌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그 징조를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더럽혀지는 물과 땅, 흐려지는 공기를 보고 성경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이 시대가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임을 항상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친 고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모두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